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내는 이 남편을 자기 계부와 동일한 남자로 믿고 있다는 거네요. 그는 재혼에 대한 상처로 잘못된 인격 형성이 돼 있는 저 아내도, 이 아내는 인격 형성이 잘못됐대요. 아내는 재혼하기 전에 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데 엄마가 정신과적 치료는 뭐 약 먹으라는 거죠. 약 먹고 그냥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좀비 상태로 제정신 아니게 살아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삶의 가치나 철학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고 때려 죽이겠다, 너 사라져,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인생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면서 남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살아라 저래라 살아라, 내 마음에 안 든다, 너 그러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채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사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고위험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차분하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위기의식과 고위험을 느껴가지고 제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근데 진짜 이런 사연들을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을 안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내 마음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이런 징징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자기 마음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믿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대부분 어떤 사건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는 심지어는 그거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고 그거를 억압하고 또 그거를 무의식 수준으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걸, 마음을 진정시키고 달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많은 분들이, 일반 분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는, 또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 심리학자인 저로서는 참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도 모르고 또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몰라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에로 부부 보다가 트라우마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요? 이거 상당히 고차원적인 문제 사연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에로 부부라는 거는 에로 사항이 있는 부부를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게 아니라고요. 에로틱한 부부 간의 상황, 그게 에로 부부에서 나온다고요? 그렇군요. 근데 부부는 가족이잖아요. 그게 무슨 에로틱한 게 있어요? 보통 부부가 각자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그럴 때 그걸 우리는 에로틱하지. 사랑과 전쟁 이런 게 에로틱하지. 부부들은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은 손만 잡고 지내니까 그게 에로 상황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걸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뭔 소린가? 그리고 그 부부간에 일어난 애로 상황은 부부가 책임을 지지. 그럼 자식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누가 책임지나요? 라고 이 질문을 또 이게 신기하네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여러분 한번 사연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박사님, 에로 부부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저 TV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 방송 초기부터 선정적이고 적나라한 부부관계 이야기로 주목을 많이 이끈 바가 있는데요. 지난 7일 방송된 채널A의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에로 부부에서는 에로 드라마 아빠 힘내세요가 방송이 됐대요. 이 에피소드에선 재혼한 남편이 아내가 데려온 아들을 본인의 아들이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 좋은 아빠가 되고자 했으나 아내와 장모는 어린 시절 계부의 차별 대우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인지 노력하는 남편을 믿지 못하는 표현을 해요. 아내와 장모는 어린 시절 계부의 차별 대우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와 재혼을 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계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 자식으로서 내가 학대를 받았는데 내가 또 어른이 돼가지고 이혼을 하고 너가 지금 내 자식한테는 계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가 아무리 잘하는 짓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하고 받았던 그 관계를 네가 똑같이 할 것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내는 이 남편을 자기 계부와 동일한 남자로 믿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되게 이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경험이 또 자기 남편에게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와 불안 속에서 생활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뭐 이런 식으로 이 전해오는 이야기 속에서 신화처럼 미신처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미신과 같은 생각을 지금 자기 결혼한 남편한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아내는 자신의 첫째 아이가 새로 태어날 둘째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날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다 결국 아이를 유산하게 되네요. 이게 정확하게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서, 어디푸스 컴플렉서, 일렉트라 컴플렉서 뭐 이런 것처럼 이 정신분석에서의 비극적인 상황이 이 여성에게 일어난 것처럼 이 스토리가 됐네요. 아이고, 이거는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아니면 이 에피소드를 만든 극작가, 에로 부부 극작가가 만든 사례인가, 이게 먼저 저는 의심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방송사에 있는 작가들이 그냥 이래저래 뭔가 자극적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스토리 구조거든요. 실제로 만일 재혼한 부인이 남편 허락을 받지 않고 임신한 아이를 유산을 시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사고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남편의 암묵적인 동의에 의해서 일어나지, 아니면 그 남편하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일어나지. 이런 말도 않는 첫째 아이가 새로 태어날 둘째 아이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날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다가 유산을 시키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심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정신분석의 신화와 미신을 마치 진짜 21세기에 사는 많은 여성들의 심리라고 믿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아내는 자연유산을 한 것이 아니라 전 남편을 보호자로 데려가 아이를 낙태했다는 사실을 재혼한 남편이 뒤늦게 알게 된답니다. 그렇죠. 이걸 더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 남편을 보호자로 데려가 아이를 낙태시켰다는, 이 선을 넘는 아내의 행동에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남편을 붙잡아요. 이것도 실제로 대부분의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이거나 보통이거나 평범한 사람한테 일어나지 않는, 숨기지 않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이유나 사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는 일. 극히 마치 이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혈전이 생겨가지고 바로 다음날 사망을 했을 때 그것이 백신의 인과적인 관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정도만큼의 일어나기 힘든 경우를 에로 부부에서는 극작가의 상상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사연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날 사연에 대해 MC들은 이렇게 숨막히고 힘든 사연은 내 기준에 처음, 아니의 모든 것이 악질적이라 하며 이혼하라고 말해. 실제로 본인들이 마치 이런 일이 그래도 일어나는 것처럼, 이거는요 길가에 가다가 마른 하늘에 벼락 맞아 죽는 것만큼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고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
스페셜 MC 사유리. 왜 스페셜 MC 사유를 했냐면요. 이분이 참 남다른 출산의 경험을 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면 남다른 출산과 유산에 대해서 뭔가 전문성이 있을 거라는 놀라운 지금 극적 장치를 작가가 만들었다라는 까지 알립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혼했으면 좋겠지만 주말 부부를 추천한다. 지금 이혼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따로 지내며 시간을 두고 결정하면 좋겠다며 정말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혼하라고 조언했고요. 하나만한 소리를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사윤이니까 이런 소리를 해도 돼라는 그런 허락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 참 하나만한 소리 아닌가요? 연예인들은 본인들이 해야 할 리액션이라고 쳐도 요즘 인기가 참 좋으신 정신과 의사 양재진 씨의 이야기는 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 양재진 씨가 정신과 의사세요. 그는 재혼에 대한 상처로 잘못된 인격 형성이 돼 있는 저 아내도 이 아내는 인격 형성이 잘못됐대요. 작가가 만들어진 이 성격 특성이 얼마나 이 성격 파탄자로서 지금 작가가 인물을 만들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인격 형성이 잘못된 아내가 많이 불쌍하대요. 아, 그렇죠. 인격 형성이 잘못된 그 캐릭터에 대해서 공감과 위로를 해야 되는 아주 전형적인 지금 멘트를 하신 거죠. 아내는 재혼하기 전에 그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 참 안타깝네요, 이분. 지금이라도 아들을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 좋겠다. 죽은 아들을 위해서요? 죽은 딸을 위해서요? 죽은 유산시킨 애를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요. 지금 아빠랑 잘 지내고 있는 아들을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엄마가 정신과적 치료는 뭐 약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있는 사실이라면 약 먹고 그냥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좀비 상태로 제정신 아니게 살아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거죠. 세상에. 박사님, 저 아내한테 정말 정신과 진료가 필요한가요? 사실 저도 재혼 가정 자녀이거든요. 그런데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재혼으로 인해 가진 트라우마는 없는데 이 방송을 보다가 트라우마가 생길 것만 같아요. 그렇죠. 정신과에 가서 약 드세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과거 트라우마를 덜먹이며 너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신경질이 나는 게 말이에요. 그러게요. 정신과 환자를 많이 만들어야지 이분도 먹고 살잖아요. 그분들 마음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런데요, 박사님, 저 아내는 정말 재혼하기 전에 트라우마를 치료할 필요가 있었던 건가요? 드라마 작가가 정신분석 이 한기로 들은 거로 가지고 만든 스토리인데 내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 저 양재일이라는 의사는 막상 저 여성분이 진료실에 오면 뭐라고 할지 진짜 궁금해지는데 이게 더 재밌는 에피소드 아닌가요? 저 부부의 사연만큼이나요? 어이, 무슨 뭐가 궁금해요? 오면 약 드세요 하는 게 할 말씀인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약 드세요 할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텔레비전 속에선 결국 저 여성은 진짜 나쁜 엑소, 거의 사이코패스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무도 저 여성이 원하는 건 뭔지도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는 들지 않고 트라우마라 이야기하니 말이죠. 이거 제가 정말 삐딱한 거지요. 아, 걱정하지 마세요. 텔레비전 속의 그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인물, 작가가 만들어진 인물이랍니다. 그래서 죽일 X가 되고 맞번 어떻게 돼도 아무도 책임 안 져도 돼요. 또 며칠 전에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결혼 10년차 주부의 사연이 방송됐는데요. 남편이 아이 없이 살기로 합의했지만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상담하다가 그렇게 하세요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라 하라고요? 네, 강성이라는 아나운서가 축하할 일이지 이혼까지 할 일인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도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드신 부부들이 많던데 축복인 상황을 가지고 이혼을 하니 많이 이런 게 불편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나운서 정도 되시는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라면 애 키워가지고 키우는데 경제적 부담이나 불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애 입 하나 더 생기면
하면 내가 사는데 치명적인 손상이 있고 내 인생 망했다라고 하는 분은요, 이 강성희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거는 본인한테 거의 저주에 지금 구판을 깔았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할 말이냐고 공격받기 딱 좋은 멘트를 하신 거거든요. 반대로 함께 진행을 맡은 김진희 아나운서는 임신은 축하할 일이지만 부부가 딩크라는 거, 딩크족 이래가지고 자식 낳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부부를 딩크라거든요. 딩크 합의를 한 것 아니냐며 아내적 소를 들었습니다. 김진희 아나운서는 딩크의 삶에 더 본인이 이분은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강성희 아나운서는 뭐 자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이 애 태어나면 다 지 먹을 거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걱정하지 말고 애 낳아서 키우세요, 이런 서로 다른 인생관 또 자녀 양육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방송 후 KBS 시청자 권익센터에는 강 아나운서의 발언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이 나의 자녀 양육관과 다른 이야기를 한 이 강 아나운서 나쁜 XX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기 삶의 가치나 철학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 적이라고 생각하고 때려 죽이겠다, 너 사라져,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글을 작성한 시청자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과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 상황임에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일삼는 공영방송사인 KBS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합의된 비출산에 거짓말로 아내를 속여 임신하게 만든 것은 범죄이고 이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방송에서는 더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답니다. 이거 여러분 거의 평양에서 나오는 방송국의 아나운서의 멘트하고 비슷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거는, 이건 기생충에서 나오는 그분들의 심리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의 심리가 별로 다르지 않고 비슷한 마음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세상에 요즘 사람들은 개개인의 삶에 대해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걸까? 아니에요. 말씀 잘못하셨어요. 지 삶에 대해서는, 지 인생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면서 남의 삶에 대해서 이래라 살아라 저래라 살아라, 내 마음에 안 든다, 너 그러지 마라,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채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박사님, 도대체 남의 삶과 결혼 그리고 임신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이 마음, 이 심리 뭔지 제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기생충에서 우리가 이 그때그때 뭘 위해서 왜 사는지 모른 채로 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WPI 워크샵 일정입니다. 7월 17일 초급과정 워크샵에 참여하시면 8월에 있는 중급, 고급 워크샵까지 연이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이번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평생교육원.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